이번 시간에는 say와 tell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say와 tell을 까딱 잘못 공부를 해버리게 되면 say, tell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죠.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잘못 그냥 막 외워뒀다 이럴 것 같은 경우에 특정 시점에서 문법적으로 say는 직접 합법, tell은 간접 합법, 그 다음에 사형식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별도로 또 무슨 직접 합법, 간접 합법, 직접은 뭐고 간접은 뭐고 이런 것까지 배워야 되고 직간접 합법 이거 얘기할 때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따라 뭐 외워서 공부를 하겠다, 시험 외워서 시험을 치겠다 이렇게 덤벼들 경우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뭐 모형 탈모가 생기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say와 tell의 차이점, 이 차이점은 당연히 사전의 뜻에 바탕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이 say와 tell이 들어가는 문장에서 시간이 표시되는 게 한국어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달리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시간이 표시되는 거에 차이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난데없이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say와 tell의 그 차이점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쓰임의 차이점이 됩니다. say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실 때 뭐라고 말하다 요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는 절대 권할 만한 내용이 못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쓰임은 어떻게 쓰이느냐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까딱 잘못하면 say는 삼형식 동사여서 뒤에 목적어 바로 온다. 이거는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요. I say A, you say yo. 나는 말한다 A라고. 그러니까 니는 말해라 요라고. A, yo, A, yo 이런 거 있죠. 이거 퀸의 노래 일부죠. 뭐 이렇게 쓰일 수 있게끔 얘기하는 게 좋아요. say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하다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게 say가 어떻게 많이 쓰이게 되냐 하면은 말 그대로 I say yes, 나는 말한다 yes라고 이렇게 해요. 그 상대방이 했던 말을 고스란히 옮겨오는 겁니다. 우리 그 한국인으로서 이제 우리 언어 생활에서는 say를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say를 많이 쓰는 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주로 뉴스 방송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내일부터는 뭐 마스크를 싹 벗어도 됩니다. 라고 관계 당국은 말했습니다.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직접화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직접화법 이거는 솔직히 됐고요. say가 뭐라고 말하다 이런 개념이 들겠군요. 그 다음에 tell 같은 경우에는 say보다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냥 뭔가를 이야기해주다, 말해주다 이런 개념이 되겠군요. say는 그렇게 tell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tell me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 나에게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say와 tell을 얘기를 할 때 이런 상황을 되게 많이 얘기해요. 둘이서 이렇게 맛있게 뭐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턱 이렇게 얘기합니다. I love you 이럴 경우에 뭐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뭐 다르지만은 가슴이 콩닥콩닥하는 고백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아이 뭐 아우 씨 밥맛 떨어지게 이럴 수도 있기는 있어요. 이 상황이랑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얘기하는 게 어떻게 say랑 tell로 어떻게 달라지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 예문을 좀 많이 듭니다. I love you는 지금은 이제 I love you 하게 되면은 요거는 분명히 이제 고백의 순간이 되는 거죠. 반면 이렇게요. I loved you 이렇게 해버리면은 옛날에 사랑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요 두 상황을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상황이죠. 그거는 이렇게 해석이 되죠. He said to me, I love you 이렇게요. 이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그는 말했다. 나에게 이렇게라고요. I love you라고요. 요 I love you 이 부분은 이거는 이제 남자의 말투가 되는 거죠. 남자의 말투가 되고 이 전체 말은 이제 그 여자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가 됩니다. 이제 여자가 그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는 말했다 나에게 to me 나에게 I love you라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당신을 순서도요. 이제 순서에 맞게끔 요렇게 그죠?
이렇게 앞에서 글자 하나하나 to me 나에게 이렇게요. 이렇게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글자의 역할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직접 화법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he said to me라고 전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여자의 목소리가 됩니다. 전체는 여자가 나레이션을 하고요. He said to me, I love you. 이거는 남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화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직접 화법, 간접화법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를 say 말고 tell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he told me 어제 레스토랑에 있던 그 시점에서 말한 겁니다. 그 시점에서 말해줬지요. 나에게 뭐라고? 지가 사랑한다라고 나를 이렇게 됩니다. 이거 번역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는 말해줬다 나에게 이런 덱 같은 경우에는 생략된다라는 말 많이 합니다. 덱은 말건 그냥 있는 그대로 해주시는 걸 권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그는 말해줬다 나에게 뭐라고? 지가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더라. 누구를? 나를 이런 식으로요. 요렇게 만약에 뭐 화법이나 이런 걸 공부하시는 아마 중학교 단계가 되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렇게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권해드려요. 그 다음에 love the 상황이 있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love the기 때문에 당연히 그 뭐입니까? 고백이나 독백이 고백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는 말했다 나에게 뭐라고? 내가 사랑했잖아 니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는 사랑했다. 이거 미가 아니고 유가 됩니다.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요거는 유입니다. 이렇게요.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제 그 레스토랑에서 레스토랑 시점에서 그런 말했지요. 나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네 초등학교 때는 네 사랑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요렇게요. say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따옴표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렇게요. 상대방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요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 다음 이거를 tell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he had loved가 돼요. had loved가 되는데 왜 had loved가 되냐 하면은 말한 시점, told한 시점보다 더 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은 다시 한번 더 얘기할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같은 시점이죠. 이제 말한 시점에 told한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했던 게 완료된 상태를요. 그래서 이전에 사랑했잖아 이런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 지문은 say에 대한 예문입니다. say의 예문이고 한번 봐볼게요. 자, if shoe가 설탕 또는 소금이 있다면 if하고 같이 보는 거 맞죠? 바깥에 너의 리치의 바깥에 리치 밖에 이렇게 되죠. 리치는 팔 닦는 거리를 리치라고 그러죠. 이렇게 있다면 단지 말해라. say 이렇게 나왔죠. 따옴표라고 이렇게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발 패스해줘 나에게 소금을 don't stand up to pick it up 이렇게요. 그 다음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사람들은 즐긴다 entertaining 하기를 유희하기를 접대하기를 enjoy 뒤에 ing 되는 이유 그죠? 즐기죠. 하고 있는 것 이미 했던 거를 즐기는 거죠. 집에서 그들은 종종 초대한다 친구들을 그 다음에 over 이거는 초대해서 이렇게 넘어오라는 겁니다. over의 그림은 이 개념이죠. 초대해서 친구들이 넘어오라는 겁니다. 식사를 위해 또는 파티를 위해 when people 사람들이 초대할 때 누군가를 통상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콤마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없어서 할 수 없어요. 요것도 이 두 지문은 출처가 어디냐 하면은 옛날 중학교 교과서 지문입니다. 교서 지문이고 뭐 언제쯤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초대할 때 누군가를 초대할 때 그들은 말한다 like this 이것처럼 다운표 또 나오죠. say의 전형적인 쓰임이 이렇게 됩니다. Would you like 너는 좋아할 것이냐 올 것을 그 다음에 또 over 나오죠. 넘어올 것을 이렇게 넘어올 것을인 겁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저녁을 위해 오늘 저녁에 다음은 tell
in the first place, 첫 번째 장소에서 이 지문도요, 옛날 중학교 교과서의 지문입니다. 전체 내용은 뭐냐면은, 로마 장군 이야기인데, 전쟁 포로가 된 로마 장군이거든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풀어줬는데도 돌아오라는 약속을 지키려고 죽으러 돌아간 장군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 장소에서 제일 처음으로 먼저 그는 말했다. 이게 적 장군입니다. 적 장군이 말한 겁니다. 로마 장군에게 너는 must tell 말해줘야만 한다. 로마인들에게 전투에 대해서 이거 전투를 다시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거 관계대명사죠. 뭐 하는 전투? 네가 잃어버렸던. 그리고 너는 만들어야만 한다. 이것을 분명한 상태로 플레인이라는 단어도 사전을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플레인은 뜻이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 쓰임도 복잡해집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그들이 have not gained, 얻지 않았다라고 어떤 것도 전쟁에 의해서. 네가 요구한다면 that 아이들이 tell, 말해야만 한다라고. 이거 전 시간에 했던 엮었기의 쓰임이 됩니다. 꼭 뭐 다른 것들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엮었기로 들어갑니다. 말한다라고 요구한다면 안 되죠. 네가 요구한다면 that 아이들이 말해야만 한다라고. 이게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말한다라고 요구한다면 이게 좀 어색합니다. 아이들이 말해줘야만 한다라고, 말한다라고, 말해줘야 한다라고 너에게 진실을, 그리고 그 다음에 벌 준다면 그들을, 이것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런다면은 너는 가르친다 그들에게, 그들이 거짓말하라고, 너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을. 시제 시리즈는 이걸로 끝을 낼 거예요. say와 tell 이걸로 끝을 낼 거고, 다음에는 의문문으로 넘어갈 겁니다. 말 좀 해보자라는 거 붙였는데, 이 의문문을 보면서 의문문을 인식하는 시점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쭉 해석하다가 나중에 물음표 나온 거 보고 서로 민망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물쭈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의문문을 인식하고 의문문이라는 것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